은행이 가장 안전하다고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그 상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2025년 새해 대한민국 금융시장에서 전례 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평생 은행 예금만 믿어왔던 60대 퇴직자가 증권사 앱을 깔고 안정을 최우선으로 여기던 보수적 투자자들이 ETF 계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자가 너무 낮아서 더 이상 못 참겠어요. 한 은행 고객의 이 한마디가 지금 5대 시중은행에서 하루 평균 5조 원씩 빠져나가는 머니무브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은행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강조할수록 사람들은 더 빠르게 증시로 향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대기실에는 대기 번호표가 50번, 60번을 넘나들고 신규 계좌는 하루 3만 개씩 개설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지금 대한민국 금융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역대급 자금 이동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연 이 열풍은 기회일까요? 아니면 위험 신호일까요? 평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의 한 증권사 지점. 이곳의 풍경은 마치 인기 맛집 앞을 연상케 합니다. 대기 번호표를 뽑은 62세 김모 씨는 현재 47번. 그의 앞에는 아직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시간은 좋게 기다려야 할 것 같네요. 그래도 직접 와서 상담받고 싶었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한산했던 증권사 객장이 지금은 매일 북새통을 이룹니다. 증권사 직원들은 요즘은 점심시간도 제대로 못 가져요. 고객이 너무 많아서요라고 입을 모읍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현상이 전국적이라는 것입니다. 강남, 분당, 일산, 부산 등 주요 증권사 지점마다 비슷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 증권사 지점장은 지난 3년간의 신규 고객 수를 합친 것보다 올 1월 한 달 동안 유입된 고객이 더 많다고 말합니다. 대기실을 채운 사람들의 면면도 다양합니다. 정장 차림의 직장인, 등산복을 입은 중년층, 심지어 지팡이를 짚고 온 노년층까지. 과거 증권사 객장이 주로 50대, 60대 남성들의 전유물이었다면 지금은 연령과 성별을 가리지 않습니다. 모바일로 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방문 고객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거라 직접 보고 배우고 싶어서요. 혼자 하다가 실수할까봐 무서워요. 이 풍경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이제 주식 투자는 더 이상 일부 전문가들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강력하게 증권사로 끌어당기는 걸까요? 60대 김모 씨는 40년간 은행만 이용해왔습니다. 그런 그가 생애 처음 주식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퇴직금 1억 원을 받았습니다. 평소처럼 은행 정기예금에 넣으려다가 아들의 권유로 증권사를 찾았습니다. 은행 이자가 연 3%대라고 하더라고요. 물가 상승률을 생각하면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죠. 김 씨처럼 모바일 거래가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의 증권사 방문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단순히 계좌만 개설하는 게 아닙니다. 퇴직연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ETF는 무엇인지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우려는 의지를 보입니다. 반면 2030 세대는 다른 방식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모바일 앱으로 직접 거래를 시작합니다. 월급의 30%는 무조건 투자한다는 직장인 29세 이모 씨는 은행 예금으로는 절대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다고 말합니다. 통계도 이런 변화를 뒷받침합니다. 증권사 신규 계좌 개설자의 연령대를 분석해보면 과거에는 40대, 50대가 주류였지만 지금은 20대부터 70대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신규 계좌 개설 비율이 전년 대비 150% 증가했습니다. 더 주목할 만한 현상은 퇴직연금 운용 방식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퇴직연금을 받으면 대부분 정기예금이나 안전한 채권형 상품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식형 펀드, ETF 등 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운용하려는 퇴직자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현상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이제 안전한 노후의 정의가 바뀌고 있습니다. 은행 예금만으로는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 그것이 전 연령대를 증시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은행에서 얼마나 많은 돈이 빠져나가고 있을까요? 하루 5조 원.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2025년 새해 들어 5대 시중은행에 요구불 예금 잔액이 하루 평균 5조 원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 달이면 100조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이 돈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요구불 예금이란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을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월급을 받고 생활비를 쓰는 가장 기본적인 계좌죠. 그런데 이 기본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여유 자금이 아니라 생활 자금 일부까지도 투자로 움직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 시중은행 PB는 요즘 고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이 돈을 증권 계좌로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전합니다. 특히 눈여겨봐야 할 지점은 이 현상이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년 말부터 시작된 자금 이동은 새해 들어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감소 추세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은행들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긴급하게 특판 예금 상품을 내놓고 금리를 소폭 올리는 등 고객 붙잡기에 나섰지만 효과는 미미합니다. 연 3.5%를 준다고 해도 주식으로 한 달에 5% 수익 낸 사람들은 눈길도 안 준다는 게 한 은행원의 하소연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해석합니다. 단순히 단기 수익률을 좇는 것이 아니라 자산 증식의 주요 수단이 은행 예금에서 증시 투자로 구조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KB금융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예금만으로는 자산을 불리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됐다며 특히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분석합니다. 그렇다면 은행을 떠난 이 막대한 자금은 정확히 어디에 쌓이고 있을까요? 90조 원. 작년보다 40조 원이나 늘어난 이 숫자는 무엇을 말해줄까요? 증권사 예탁금이란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 계좌에 넣어둔 대기 자금을 말합니다. 이 금액이 현재 9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80%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증가 속도입니다. 1월 한 달 동안만 10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 하루 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5천억 원씩 새로운 돈이 증권 계좌로 들어오고 있는 셈입니다. 예탁금 증가와 함께 또 다른 지표도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신규 계좌 개설수입니다. 증권사들에 따르면 현재 하루 평균 약 3만 개의 신규 주식 계좌가 개설되고 있습니다. 한 달이면 거의 90만 개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계좌당 평균 예탁금 규모도 함께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에는 1,000만 원 이상을 처음부터 입금하는 신규 투자자가 늘고 있습니다. 퇴직금이나 여윳돈을 한꺼번에 투자하는 중장년층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돈만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빚까지 내서 투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8조 원. 이 돈은 누구의 돈일까요? 바로 빌린 돈입니다. 신용거래 잔고가 현재 28조 원에 달합니다. 신용거래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것, 쉽게 말해 비투빚 내서 투자의 규모죠. 이 금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0%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금 안 사면 더 오를 것 같아서요. 신용거래로 주식을 매수한 직장인 34세 최모 씨의 답변입니다. 그는 현재 보유 주식의 절반을 신용으로 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고음을 울립니다. 신용거래 잔고 28조 원은 2021년 3월 이후 최고 수준이라며 당시 이후 시장이 급락했던 경험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신용투자자의 구성입니다. 과거에는 주로 경험 많은 투자자들이 신용거래를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투자 경험 12년 미만의 초보자들도 신용거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신용거래에는 유지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유 주식의 가치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증권사가 강제로 주식을 팔아 빚을 회수합니다. 만약 시장이 급락하면 동시다발적인 강제 매도가 나오고 이는 다시 주가 하락을 부채질하는 악순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모인 90조 원의 예탁금과 28조 원의 비투자금은 정확히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320조 원. 대한민국 ETF 시장의 현재 규모입니다.
국내 ETF 상장 지수펀드 순자산 총액이 32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약 100조 원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올해 1월 한 달 동안만 26조 원이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ETF가 이토록 폭발적 인기를 끄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개별 종목은 어떤 걸 사야 할지 모르겠어요. ETF는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되니까 안전할 것 같아서요. 투자 경력 6개월인 직장인 31세 이모 씨의 답변입니다. 하지만 ETF 시장의 급성장이 마냥 긍정적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레버리지 ETF의 인기입니다. 레버리지 ETF는 기초지수 변동의 2배 또는 3배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빨리 돈을 벌고 싶어서 레버리지를 샀어요. 레버리지 ETF에 투자 중인 대학생 박모 23세 씨의 말입니다. 그러나 레버리지 ETF는 양날의 검입니다. 수익이 날 때는 23배 벌지만 손실이 날 때도 23배 잃습니다. 안전보다 수익. 지금 투자자들의 선택 기준입니다. 과거 투자자들이 선호하던 ETF는 코스피 200, S&P 500 같은 안정적인 지수 추종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1월 ETF 순매수 상위 10위를 보면 절반 이상이 테마형 또는 레버리지형 ETF입니다. 은행 예금은 연 3%죠. 그런데 제가 산 AI 테마 ETF는 한 달 만에 15% 올랐어요. 비교가 되나요? 공격적 투자를 선호하는 직장인 35세 정모 씨의 말입니다. 이런 투자 성향 변화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금리 시대가 장기화되면서 안전하게 모으기만 해서는 자산이 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내 집 마련이 멀어지면서 공격적으로라도 자산을 불려야 한다는 절박함이 커졌습니다. 증권사들도 이런 수요에 발맞춰 다양한 테마형 ETF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ETF, 로봇 ETF, ESG 리더스, ETF 등 트렌디한 이름의 상품들이 매주 새로 상장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테마형 ETF는 변동성이 큽니다. 해당 테마가 주목받을 때는 급등하지만 관심이 식으면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수익률 착각입니다. 최근 몇 달간 시장이 상승하면서 많은 투자자가 투자는 쉽다, ETF만 사면 된다는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제 친구들은 요즘 다 주식으로 돈 벌고 있어요. 안 하면 바보죠. 신규 투자자 김모 27세 씨의 말에서 이런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투자 전문가들은 이를 확증 편향의 위험으로 지적합니다. 상승장에서 수익난 사례만 보고 하락장의 위험은 과소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공격적 투자가 만들어낸 결과는 무엇일까요? 돈이 돈을 부른다. 지금 증시를 가장 잘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올해 들어 코스피는 연일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승을 이끄는 주역은 다름 아닌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개인은 하루에만 평균 3,500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시장의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사고 있어요. 오를 것 같으니까요.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직장인 최모 29세 씨의 말입니다. 그는 월급날마다 100만 원씩 주식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들이 수십만 명입니다. 이런 현상을 전문 용어로 유동성 장세라고 합니다. 기업의 실적이나 가치보다는 시장의 풍부한 자금이 주가를 밀어올리는 상황입니다. 한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은 현재 코스피 상승의 70% 이상이 유동성 효과라고 분석합니다. 문제는 유동성 장세가 양날의 검이라는 점입니다. 자금이 들어올 때는 급등하지만 빠질 때도 급락합니다. 2021년 상반기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당시도 개인 순매수가 폭발하며 코스피가 3,200선까지 올랐지만 이후 유동성이 빠지면서 2,000선대까지 급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유동성 장세는 언제까지 갈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낙관론자들은 90조 원의 예탁금이 대기하고 있고 매달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단기간에 꺾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반면 신중론자들은 경고합니다. 역사적으로 개인 순매수가 정점을 찍으면 그 이후 조정이 왔다. 지금 하루 3,500억 원이라는 수치는 과거 고점 수준에 근접했다는 것입니다.
더 우려스러운 지표도 있습니다. 투자 심리 지수가 현재 극단적 낙관 영역에 들어섰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지표가 극단에 달하면 곧 반전이 왔던 경우가 많습니다. 모두가 낙관할 때 조심하라는 투자 격언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점일 수 있습니다. 증권사 객장은 사람들로 넘쳐나고 주식 이야기가 일상 대화의 단골 소재가 됐습니다. 심지어 주식 안 하면 바보라는 말까지 들립니다. 한 베테랑 펀드 매니저는 시장이 가장 위험한 때는 모두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라며 지금처럼 과열 신호가 곳곳에서 나타나는 시점에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다음을 강조합니다. 첫째, 자신의 투자 원칙을 지켜라. 남들이 번다고 해서 무리하게 따라가지 마라. 둘째, 레버리지는 신중하게. 빚내서 투자하면 수익도 크지만 손실도 크다. 셋째, 분산 투자하라. 한 종목, 한 섹터에 올인하지 마라. 지금은 기회인 동시에 위험입니다. 한 자산운용사 CIO의 말입니다. 그는 유동성 장세는 분명 기회지만 그 끝은 항상 조정이었다는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기회를 포착하되 위험을 관리하는 것, 수익을 추구하되 원금을 지키는 것. 이 균형을 잃지 않는 투자자만이 긴 호흡으로 자산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증시로의 역대급 머니무브. 이것은 기회일 수도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